제가 지난주에 노재욱 선생님의 선택으로 이번에 MC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MC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었을 텐데 노재욱 씨가 두 번째 방송에서 말아먹는 바람에 이제 그 뒤로 네.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갔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때 진행을 비유를 하자면 네.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북로의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앞으로 상황. 나아갈 수가 없는. 네. 네. 꽉 막힌. 네. 정체가 될 때, 아니, 다들 그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막 정체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맨 앞에 있는 차는 어떤 차길래. 그쵸. 네. 그쵸. 노재욱 씨가 그때 맨 앞에 있는 차였어요. 그쵸. 원인을 유발한 자. 예. 함태현 씨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모니터링을 생각날 때마다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땠나요? 청취자로서 한번 들어본 느낌이. 근데 진짜 청취자로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네. 그 저 상호 형이 좋아하는 그 일본 역사 서사라든지 예. 아니면 저 뭐 그때 제가 했던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그 피가리 네. 그런 거 솔직히 그냥 흘려 듣는 경우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그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하려면 진짜 그럼요. 전문 시사 이런 방송 아니, 가야 저기, 되는데. 방탈출 카페 점장도 이런 방송을 하는데. 네. 아이 그분데. 네, 김희찬 씨입니다. 여튼 얼마 전에 방탈출 카페 점장을 달았다고 하네요. 그쵸. 네. 여튼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빠진 유튜브가 있거든요. 슈카라고. 저 최애 채널입니다. 최애 채널. 저희 방송이 좀 그런 쪽으로 좀 그런 류의 성향으로. 너무 좋죠. 그럼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은 그런 전문적인 성향의 방송을 하려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신저, 말하는 메신저가 뭘 하느냐. 뭐 이 사람의 만약에 신분이 만약에 방탈출 카페 점장이다. 그러면 신뢰도가 팍 떨어지거든요. 네. 오늘 원래도 사실 그분이 김 점장님께서 김희찬 점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사인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점장 교육 때문에 사실 못 나오셨어요. 근데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거는 상우 씨가 네. 신뢰를 가장한 패널 각입니다. 패널 각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지난주에 김희찬 씨 방송, 이게 들려들었었는데 한태현 씨는 지난주 방송을 못 들었으니까 사실 어떤 느낌인지 네. 모를 거 아니에요. 김희찬 씨의 활약상이. 저랑 이제 환석이 형은 이제 편집을 하고 저는 자막을 입혔는데 들으면서, 야, 이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활약상을 듣는 것과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의 활약상을 듣는 거는 다르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좀 그냥 그랬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너무 웃긴 거야. 희찬이가. 분량이 없는데 이렇게 웃긴 건 처음이었어요. 현장에서도 뭔가 네. 말이 많아서 뭔가 채워졌다기보다는 네. 그냥 인기척 수준이었어요. 예. 있었으니까. 딱 그런 수준이었는데 오디오로 들으니까 더 처참하더라고요. 아니 네. 정말 진짜 야심차게 희찬 씨가 지난주 방송 시작할 때 나는 방송계 하이에나다.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방송계의 하이에나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박힌 돌 빼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좋습니다. 방송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뭐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든지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 정도면은 뭐 가뿐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어. 들어요. 방송은 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썩은 고기의 냄새가. 그리고 노재욱 씨가 중간중간에 긴장하지 말라고. 그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아이고. 이렇게 막 우리가 복돋아 주곤 했는데 네. 오디오에서는 뭐 거의 3명이서 녹음한 뭐, 느낌. 김희찬 씨가 지난주에 얘기한 주제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명목상은 그거였고 실질적으로는 김희찬 맘 카페였다고 보면 됩니다. 네. 희찬맘 원투가 옆에서 우쭈쭈 맞아. 그랬었지. 음. 이러면서 저희가 좀 리액션으로 채워줬었던. 네네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요즘은 이제 대선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태현 씨 혹시 정치 뉴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정치는 좀 일단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다, 뭐 누가 잘한다 이게 너무 말이 많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그럴 바에서 그냥 안 보고. 약간 네거티브 공방이 많다 보니까 네. 이미지가 좀 그렇게 되긴 했죠.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짜뉴스가 많다라고 자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현재 그 민주당이거든요. 예.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한태현 씨의 성향이. 예. 예. 이거는 여기서 답이 이게 나왔습니다. 좀 자칫 진지하게 잘못 가면은 이게 이상우 씨의 색깔도 입혀질 수 있고 아, 그러네. 근데 이거 나온다니까. 아, 그러네. 이거. 공격을 하려고 어. 의도를 했으나 본인에게 오히려 색깔이 입혀질 수 저는 있는. 무방합니다. 저는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순간 들으면서 흠칫했어요. 저도 흠칫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네.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네.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의도치 않게 함태현이랑 제가 2인 삼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묵지 마세요. 좀 묵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치 말고 다른 건 안 보시나요?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봐요. 생활. 생활?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광고 쪽이라서 그러면 저기 뭐 레이디 경향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뭐라 그러지? 저는 요즘 트렌드가 헬시 플레저라고. 그렇죠.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또 제약과 관련된 쪽 그런 거 좀 많이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간에 안 좋으면 그 밀크시스, 눈에 안 좋으면 루테인 이런 성분이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요. 트렌드. 함태현 씨가 좀 하루빨리 쾌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신 예. 건 아니시죠? 좀 나빠지고 제가 제약회사를 광고를 하면서 건강이 제가 나빠지고 있어요. 건강을 잃고 광고를 만들고 있다. 너무 사장님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사장님이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이제 3개월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갓된 따끈따끈한 사원이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듣고 마음이 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한번 사랑합니다. 네, 멘트 좋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함태현 씨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거든요. 지난주에 사장님이 듣고 이 자식 노조 만들 놈이야 하면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바로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면접 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2번이네 얘. 노조 안 만든다고 이거 2번이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사람은요. 이제 어떤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어떤 그 제국을 통일시키고 대빵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래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이런 접근도 상당히 참신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킹메이커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 정치판으로 비유하자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냥 큰 기여하는 그렇죠. 정도 요 맞습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실 거예요. 징기스칸. 네. 근데 제가 준비한 사람은 징기스칸이 아니라 이 징기스칸 4마리의 개 중 징기스칸이 가장 아꼈던 사람 수부타이라는 장수. 일단은 그냥 간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수부타이라는 장수는 살면서 65번의 전투를 합니다. 65번. 65번의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다 승리를 하고요. 오. 20번의 원정에서 정복한 국가가 32개입니다. 32개의 국가를. 네네. 흔히 말해서 그 대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회전이라고 해서 그 반지의 제왕 왕의 기간에 마지막에 그 맞아요. 평원 전투 그런 개념 그런 아니에요. 느낌인데 이 대회전을 거의 그냥 66번 했는데 모두 승리했다고. 네. 자, 수부타이는 17살이 되던 해 태무진의 군대에 들어갑니다. 태무진이 몽골을 통일을 시킵니다. 분할되어 있던 몽골을 통일시키고 이 태무진이 저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됩니다. 태무진이 징기스칸이에요. 네, 태무진 징기스칸이나 이게 사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부타이의 신화는 1218년에 시작됩니다. 몽골 제국이 호라즘 왕조라고 해서 교역과 이런 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그 사신을 보낸다고 합니다. 호라즘 왕조에 그 무하마드 2세라고 있는데 그 무하마드 2세가 그 징기스칸이 보낸 사신에 수염을 다 깎고 이렇게 보낸대요. 그게 무슨 의미죠?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됐다고?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한 거죠. 모욕을 줬군요. 네, 모욕을 줬어요. 징기스칸이 이 수부타이를 시켜서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부타이가 출발을 합니다. 담가라. 갔다 와라. 다녀와라. 나는 널 믿는다. 다녀와라. 징기스칸이 원래 청두를 치고 있었대요. 근데 청두에 소수의 병력만 남기고 호라즘을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냥 승승장구했대요. 그냥 가자마자 뭘 하고 했는데 그냥 다 이기고 수부타이가 이제 다시 이제 몽골로 돌아갔으면 되는데 이 친구의 그런 포부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오고타이 칸. 네. 징기스칸의 아들이 2대 칸으로 추정되면서
이제 몽골의 유럽 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수부타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대요. 강들이 꽁꽁 얼 때까지 겨울까지 식량을 비축하고 훈련에만 매진을 했대요. 그리고 강이 꽁꽁 언 겨울이 돼서야 수부타이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행군을 했는데 그 이제 길이가 말로 갔는데 무려 7,000km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병을 운용하려다 보면은 중간에 강들이 많으면은 여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부교 건설하고 가야 되잖아요. 부교를 건설하고 네. 해야 되는데 수부타이는 이 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울이 올 때까지. 네, 네. 움직이고 그래도 놀라운 게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해요. 이동 네. 속도가 엄청 빨라서 이런 말이 있대요. 유럽에서 몽골의 침략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그 수부타이가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 이미 도착을 네, 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러시아까지 이미 도착을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그러니까 소문보다 빨랐다는 거죠. 한창 때 저기 그거네 김성모 화백의 만화 연재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소문이 읽는 속도보다 김성모가 찍어내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성모형이 왜 나와? 마지막 목표는 저기 로마다. 로마로 이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데 칸이 죽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오고타이 칸이 죽어요. 네. 오고타이 칸이 죽어서 오고타이 칸이 유럽에서 그 유럽의 궁원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고. 유럽의 아빠는 유럽의 그 학살자인데 아들은 구원자다. 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러 이렇게 갑니다. 가는 도중에도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대요. 근데 그 다른 길에도 나라가 있잖아요. 네. 거기 나라를 다 쓸고 가는 거야? 그냥 재수없어 이러고 때렸는데 그리고 학살. 야. 구로다 칸베라는 분입니다. 구로다 칸베에. 예. 본명은 구로다 요시타카인데 이제 많이 불리는 이름이 칸베예요. 뭐 우리 축구 쪽에서도 뭐 하비에로 에르난데스가 치차리토라고 많이 불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도 본명은 요시타카지만 이제 칸베라고 많이 불리고 이분이 이제 활동한 시기가 일본 전국 시대고요. 전국 시대. 예.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제 1인자로 만들어준 예, 분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일본에. 일본 통일을 앞둔 1582년도 혼노지라는 절에서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근데 그날 밤 부하 아케츠미 스이레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일본 통일을 앞두고.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장수로서 오다 노부나가의 명을 받들어서 주고쿠 지방이라는 데서 토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이 날라오죠. 큰일 났습니다. 오다공께서 혼노지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 하면서 패닉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구로다 칸베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이한 면모가 있었던 게 EQ지수라고 하나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네. 네,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산 좋아하면 주말마다 뭐 산 가고 그러잖아요. 산악회 이런 거. 그 구로다 가면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뭐 구로다 칸베랑 아들이랑 가신들이 뭐 매주 주말마다 이제 뭐 후지산 오르기 이런 거 했었는데 이렇게 등반하다가 자기 아들이 넘어진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구로다 칸베의 아들. 네. 넘어졌으면은 야 괜찮냐 나 잊어보 하면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칸베는 거기서 낄낄낄낄 비웃으면서 야 너는 그걸 넘어지냐? 자기가 아들한테. 네.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낮은 공감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히데요시를 1인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다들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소식에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구로다 칸베만 좀 머리를 굴리다가 히데요시한테 가서 죽은 기회입니다. 주군께서 오다공을 죽인 아케츠미 스이데를 죽인다면 일본 천하는 히데요시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히데요시도 그 소식 듣고 소데스네. 소데스네 하면서 그래서 아케츠미 스이데와의 전투에서 히데요시가 승리를 해서 결국에는 히데요시가 일본의 1인자가 되는데 성공을 하고 통일까지 완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히데요시도 당연히 자기를 1인자로 만들어줬으니까 칸베를 총회를 해요. 뭐만 하면 칸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칸베 야 이거 해결책 좀 내봐봐. 그러면 칸베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히데요시가 칸베의 말대로 했는데 다 잘 풀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히데요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주군의 입장에서
책사가 나보다 똑똑해 봐요. 음.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일을 하고 나서 논공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땅을 나눠줘야죠.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쿠다카라고 해서 고쿠다카가 어떤 개념이냐면 1년에 이 영지에서 쌀이 몇 석이 나오느냐. 근데 칸베이가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는 칸베이한테 고작 12만 석의 다이묘로 전봉을 시켜요.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가신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냐, 농담조로. 그 당연히 그 당시 이제 히데요시도 물론 이제 1인자지만 그 밑에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게 뭐 다 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혹은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에다 토시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댔단 말이에요. 그때 히데요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니들 말은 다 틀렸다. 칸베 그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게서 천하를 빼앗아 버릴 것이야. 그랬더니 측근들은 아니 칸베님은 저기 10만 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히데요시님을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뭐라 했냐면은 그놈에게 100만 석을 주었다면 단숨에 천하를 빼앗았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칸베의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칸베가 참 대단한 게 이 처세술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EQ는 모자란데 처세술은 또 있나 보네. 그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성적일 수 있지 않았나.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 내가 만약에 주군의 총애를 어쨌든 간에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렸다. 저 같으면은 인지부조화가 올 것 같거든요. 아니 내 덕에 잘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칸베는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계속 히데요시 옆에 있었다가는 이 구로다 가문이 몰살을 당하겠다면서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버립니다. 과감하게 은퇴를 선택한 거예요. 네. 중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이라는 희대 무리수를 두잖아요. 그렇죠. 1998년도에 죽는데 히데요시의 아들이 히데요리 고작 5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히데요시도 불안하니까 이제 히데요시를 보좌했던 5명의 원로 오대로라고 해서 오대로를 불러서 히데요리를 잘 부탁한다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찬스다. 이제 내가 일본을 먹을 차례다 하고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챈 히데요시의 부하 이시다 미츠나리가 히데요리님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일본 전국이 또 둘로 나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를 따르는 서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동군. 절에 있던 칸베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에야스가 이긴다. 근데 서군도 그 당시 병력이 10만, 동군도 10만, 도합 20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에야스가 이기더라도 타격이 클 것이다. 그때 내가 이에야스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 내가 일본 천하의 1인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능그렁이면 다 모였어. 예. 낭만이 있다 근데. 예. 그 구로다 칸베가 자기 장남 구로다 나가마사라고 있어요. 칸베가 보기엔 좀 못 믿어왔나 봐요. 자기는 똑똑하고 싸우지 않아도 협상으로 상대를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얘는 보니까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고 그래서 평소에 나가마사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나 봐요.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말로써 상대를 설득해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답답하다. 좀 그렇게 좀 해봐라. 예. 근데 아무튼 이에야스가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나가마사를 동군 쪽에 가담을 시켜요.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보험용으로. 한창 세키가라라는 곳에서 서군과 동군의 격전이 벌어질 때 구로다 칸베는 규슈 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영토를 점령하면서 밀고 올라가요. 이 세키가라 전투 결과 칸베의 예측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겼어요. 근데 칸베의 예측에 벗어난 게 뭐냐면은 칸베는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20만의 싸움이니까. 빨리 끝났구나. 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3시간? 네. 롤 4판 하면 끝나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서군 쪽에 이시다 미츠나리 쪽에 가담을 했었던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라는 다이묘가 있는데 얘가 전투 도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항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포진만 놓고 보더라도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골짜기 안에 진을 치고 있었고 서군은 그 위에 골짜기 바깥에서 이렇게 이에야스를 날개로 휘감은 듯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바야카와 히데야키가 서군 어느 쪽에 진영을 치고 있었냐면은 왼쪽 날개 쪽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약간 치우쳐져서? 네.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그 이에야스의 옆구리를 쳐야 되는데 얘가 안 치고 반대 방향으로 설기현 역주행하듯이 그래서 전투가 3시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야, 그 칸베가 보고 야, 난 참 온도 지지율도 안 따라주는구나. 그래서 아들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물어보죠. 야, 고바야카와 히데야키가 왜 도대체 전투 도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항복을 한 거냐? 그랬더니 나가마사가 의기양양하면서 아버지, 저 칭찬해주세요. 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를 설득해서 항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오. 빠가야로! 야, 너는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대업을 품고 있었는데. 야, 이 사람의 큰 꿈을 자기 아들이 좌절을 시킨 거예요. 배팅 실패했네. 네. 그리고 칸베가 처세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또 인지 부조화가 오면은 보통 고스톱 치다가도 내가 좀 딴 피가 많어. 상대가 광이 좀 있더라도 내가 아까워서라도 못 먹어도 고를 외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스톱을 외친단 말입니다. 칸베는. 거기서 미련 없이 자기가 점령했던 영토들을 이에야스한테 다 바쳐요. 이에야스님이 이렇게 세키가라에서 싸우실 때 혹시나 지방에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미리 제압을 해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 하면서 그래서 그러다 칸베는 사실 여타 킹메이커들은 아무래도 이제 왕을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하실 거지만 견제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킹메이커들 중에서도 좀 유별난 케이스죠. 말년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씨 어땠나요? 저는 상우 형이 일본 역사 이야기할 때 딱 항상 보면 제가 본 상우 형 중에 가장 해맑게 웃으면서 아 잠깐만 친일 프레임을 씌우네. 일본 역사를 좋아합니다. 아, 이어서 일본까지 저에게 프레임을 당했던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회사에 있었던 대표는 여불위라고. 네. 일단 이 여불위는 위나라의 상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중에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가 그리고 상국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수완이 뛰어나대요. 장사 수완이. 사마천의 사기 책 아시죠? 거기 책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약 1000금 정도를 집에 쌓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근이 지금 환산액으로 440억이라고 합니다. 440억. 자, 근데 조나라의 수도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당시 중국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소양왕의 아들인 안국군의 아들인 영의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영의인은 그 정식 부인의 아래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에요. 서자였어요. 서자. 조나라에 진나라에서 포로를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보냈었던 게 영의인이었던 거예요. 여부리는 첫눈에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다라는 걸 알아차렸대요. 다가가가지고 대뜸 500금을 줬대요. 주면서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랑 이 여인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부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를 했냐면 그 500금이라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첩을 줬대요. 그게 그 여부리가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영의인을.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첩이 그 무희였나 봐. 막 조희.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조희인데 신분이 무희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뭐 춤추고 근데 이제 영인이 그걸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조희를 보고 저 여자 나 줘라.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당시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안국군이 정처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태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여부리가 머리를 굴립니다. 비록 화양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안국군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부리가 이 화양 부인을 영의인의 옆에 바로 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이때 서로 영의인이랑 화양 부인은 윈윈 게임이에요. 영의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없으니까 세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좋은 상황이고 화양 부인 역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이 있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화양 부인이 영의인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거예요. 기원전 257년에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진나라가. 그래서 조나라의 당시 왕이었던 효성왕이 이 지금
인질로 영의인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빡쳐서 포로를 잡고 있던 영의인을 죽이려고요. 이때 여부리가 당시 영의인을 죽이러 온 그 병사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때 600근을 줬대요. 뇌물로? 230억. 아, 그럼 돌아가지. 아니, 그럼 돌아가. 그 600근을 뇌물로 주면서 이제 돌려보냈대요. 이제 영의인을 조나라에서 탈출시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영의인의 할아버지죠. 소양왕. 네. 3대 왕. 3대 왕. 소양왕이 왕이 무려 50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래 있었죠. 오래 하셨네.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2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네.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미 왕에 올라왔을 때도 이 네. 사람이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 이게 다른 의미의 3일천하가 됐죠. 누구 잘못이야? 3일장이네요, 3일장. 3일장이 딱 네. 됐죠. 어쩔 수 없이 태자였던 영의인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영의인이 5대 왕인 장양왕이 됩니다. 네. 큰 공을 세워줬으니 보상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남양 땅인 10만 호를 하사를 하고 그때 삼국으로 된 거예요. 네. 임명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이 피크 정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양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또 이제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장양왕 뒤에 아까 조이랑 사이에서 난 아들 한 명 있다고 정. 했잖아요. 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정이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오, 소름 돋았어. 네. 오. 근데 그 진시황이 처음에 왕이 된 게 13살이었대요. 네.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여부리가 어린 왕을 두고 자신이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이가 홀몸이 되다 보니까 원래 여부리의 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홀몸이 되고 여부리를 많이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여부리가 좀 걱정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미 돌아가신 선왕의 부인과 내가 계속 만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을 대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노에라는 사람이에요. 노에. 근데 이 사람이 프로필이 정말 대단한 게 유난히 남성의 심볼이 크고 아름다웠대요. 남성의 심볼이 크고 아름다워서 주특기가 뭐였냐면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네. 자신의 것에 매달아서 네. 빙빙 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게 지금 그림이 그림이요. 상상이 안 되는데. 대충- 그거 어떻게 돌린다고? 대충만 떠올리죠. 대충. 거기에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주특기를. 본 적은 없어서 잘 네. 모르겠긴 한데 그게 되나? 그 상태로 이제 꼿꼿이 세워서 빙빙 돌리며 돌아다니는 게 그 사람의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그거 뭐 행위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뭐예요? 거의 그 급이었죠. 그래서 주변 여자들이 네. 그와 하룻밤을 보내는 게 야. 소원이었대요. 아. 조태우가 이제 그 여부리 때문에 노예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룻밤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서 환상의 세계를 맛본 거죠.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아이가 둘이 생겨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노예라는 자는 그냥 그 여부리의 대타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아무래도 태후의 자식을 남자가 됐으니까. 가지게 자식을.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들을 네,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냥 가볍게 지그시 반란을 제압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진시황이 이 사태를 알고 이제 그 노예와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였죠. 아들 죽고 완전히 노예 반란은 끝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부리죠. 그렇지. 왜냐면 조태우와 그러니까 이 반란 자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어쨌든 조태우랑 노예를 본인이 만나게 했으니까 브로커 역할을 했으니까. 진시황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진시황도 이 여부리를 처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여부리가 주변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진시황도 그냥 유배를 보냈습니다. 네. 유배를 보냈는데 여부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다시 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다음 주 그럼 진행은 저기 태연이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는 제가 진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2화를 들었거든요. 네. 아니 노지옥 꼴날까봐 못하겠어가지고 저는 우승만 네. 이야기가 재밌었다는 예. 그 명예만 얻어가고 예. 저는 한석이 형이 더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뭐- 이게 함태현 씨가 이런 또 스스로 본인의 진행을 포기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또 좀 다른 분이 우승하더라도 좀 이게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그럼 생각이 넘겨줄 들어요. 수는 있죠. 네. 저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집니다. 왜냐면 왜냐면은 그게 가장 궁금해지는 게 과연 김희찬은 그럼 본인이 우승하면 이걸 덥석 받을지. 예. 그 사람은 넘겨야지. 기대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새로운 멤버가 이제 다음 목소리로 또 나올 수도 오.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꺼라!